이 새가 늘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우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 새는 오랜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새끼를 품어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새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번식기, 녹록치 않은 봄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 새는 곧 멸종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700마리 마지막 남은 저 새의 이 땅에 대한 기억과 치열한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새의 생태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연평도 인근 무인도. 저 새는 개체마다 얼굴과 부리의 무늬가 다릅니다. 개체 구분이 가능한 이유죠. 저새의 번식기는 괭이 갈매기의 번식기와 일치합니다. 전 세계 저새의 약 10%, 약 200마리가 이곳을 찾습니다. 저새는 알을 가지기 위해 멀리는 4,000km를 날아왔습니다. 새끼는 알에서 부화해 처음 듣고 보는 것을 부모라 여깁니다. 이를 각인이라 하죠. 그 기억은 평생을 지속합니다. 저 새는 보통 2-3개의 알을 낳습니다. 중요한 건 둥지를 만들 재료입니다. 알이 굴러떨어지는 걸 막고 배수가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수 간의 교미는 알을 다 낳을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얘기는 늘 외딴 무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새의 얘기가 외딴 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4-5년 전부터 저새 번식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을 메워 들어선 국제도시 송도. 인근엔 40년 전 공단을 조성하면서 홍수 예방과 폐수 배출을 위해 만든 인공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곳엔 사람들이 저새섬이라 부르는 섬이 있습니다. 지름 25m의 작은 인공 돌섬. 섬의 터줏대감은 몸길이 1m의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가 죽은 지 10여 년. 저새가 도시 한복판으로 숨어든 건 지난 2009년. 도시의 저새도 둥지 재료는 필요합니다. 녀석이 물고 나는 건 버려진 비닐 뭉치. 초기 둥지 디자인은 암컷의 몫입니다.
과자봉지와 각종 비닐로 얼기설기 가까스로 둥지 모양을 갖췄습니다. 인공섬에선 알을 4개씩 가진 둥지도 꽤 보입니다. 유수지 2개서 섬까지 거리는 250m. 물은 천연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오급수에 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물가에선 가끔 죽은 새와 쥐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새는 이 물을 매일 마십니다. 특히 갯벌에 사냥을 다녀온 후엔 그 빈도가 늘어납니다. 녀석들의 먹이터는 인근 갯벌. 인공섬에서 약 3km 거리의 이 갯벌은 인천의 마지막 갯벌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새는 깊이 20cm 이내의 탁한 물에선 경쟁 상대가 없는 강자입니다. 망둥어, 실개, 새우, 갯가재까지 부리에 걸리는 건 대부분 저새의 먹이가 됩니다. 저새는 익숙하게 갯골을 뒤집니다. 뛰어난 어부죠. 물을 휘휘 저어 먹이를 잡는다고 해서 저새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작은 새우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부리는 예민합니다. 저새는 좀처럼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새로 유명합니다. 200m 정도의 거리에서도 사람을 보면 훌쩍 날아가곤 하죠. 물이 들면 갯벌의 주인이 바뀝니다. 민물 가마우주는 잠수의 명수죠. 갯벌은 변화무쌍한 공간입니다. 하루 2번 물이 들고 나는데 저새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서해는 지난 1000년에서 6000년 전 사이 후기 빙하기에 형성됐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당시 서해엔 작은 섬들이 생겨났고 해안가엔 갯벌이 광대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새는 아마도 이 전 지구적인 현상에 적응해 진화해 온 것은 아닐까요? 민물 습지가 중요한 건 어린 저새들이 염분을 배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저새가 부리의 촉감뿐 아니라 시각 정보도 활용해 사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연꽃밭. 인천 송도의 저새에겐 이곳까지 하나의 활동 권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연잎이 더 크기 전 한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알을 낳고 품은 지 24일. 인공섬엔 그 사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곳 인공섬의 저새들은 알을 4개까지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은 암수가 번갈아 품죠.
이 둥지엔 수컷이 암컷 옆을 지킵니다. 막 깨어난 첫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알은 낳은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구워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가마우지도 섬을 찾습니다. 가마우지의 등장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번식기를 맞은 민물 가마우지는 알을 품은 제갈매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마우지에겐 장난일지라도 제갈매기에겐 다릅니다. 제갈매기 암컷은 그렇게 한참 알을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제갈매기와 가마우지의 첨예한 대치. 그 사이 엉뚱하게도 둥지에 나타난 건 한 쌍의 저새입니다. 태연하게 갈매기 알을 굴려버립니다. 공간이 부족한 인공섬에서 둥지터를 차지하기 위한 저새 전략입니다. 둥지터는 차지했지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수컷이 암컷을 밀어냅니다. 저새는 번식지에서 약 70%가 새로운 짝을 찾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새는 흔히 비무장지대 DMZ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랫동안 이들의 번식지가 DMZ를 따라 길게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99%의 저새가 한반도 서해안 일대에서 번식합니다. 이곳이 이들의 고향인 셈이죠. 저새는 오랫동안 남북한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무인도에 있었습니다. 저새 번식지 역섬은 강화 교동도에서 300m가량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물때에 따라 저새는 남쪽의 강화 교동도 갯벌과 북쪽의 황해도 연백평야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연평도 인근 부지도 5월 중순 섬은 갓 부화한 새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어린 저새에게 먹이를 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리가 긴 수컷에겐 더 힘든 일이죠. 능숙한 암컷은 머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이 시기 어린 저새에겐 저맥질의 먹이를 먹입니다. 한때 이 섬엔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염소는 10여 년 전 사람들이 놓아 키우기 위해 섬에 들인 이방인이죠. 그 사이 염소는 야생에 적응하면서 섬에 가득했던 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이 섬에 그늘이 없는 이유입니다. 더운 여름, 그늘을 두고 소소한 갈등이 생깁니다. 새끼 괭이 갈매기가 저새 둥지 그늘로 더위를 피한 게 화근입니다. 그 사이 당한 건 새끼 갈매기. 이 섬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새의 멸종 위기를 전쟁에서 찾습니다. 1950년 6월부터 3년간 지속된 한국 전쟁으로 서해 무인도 등 번식지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휴전 60년, 남북의 갈등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지난 2010년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저새 번식지도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잠시 섬을 피했던 사람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새도 돌아왔죠. 그런데 연평도 갯벌에서는 늘 서너 마리의 저새만 보였습니다. 그 많은 어미 저새는 어디에서 먹이를 구하는 걸까요? 송도 인공섬엔 6월 말까지도 새로 도착하는 저새 무리가 있습니다. 200마리 가까이 수가 늘면서 도시 저새들은 다툼이 더 치열해집니다. 다른 번식지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공섬은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둥지터가 없는 이 저새 한상 때문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급기야 수컷은 알을 품은 저새를 끌어내고 그 사이 암컷이 알을 빼내 던집니다. 이날 둥지 주인은 품고 있던 알 3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새의 알 던지기, 이 현상이 영상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동물들은 늘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수컷들은 갯벌에 나와 있습니다. 6월 말 갯벌에선 칠개잡이가 한창입니다. 수컷들이 갯벌에 나오는 시간은 해질 무렵 암컷과 포란을 교대한 후입니다. 해진 후 30분, 칠개 사냥을 마친 저새 수컷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녀석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물 웅덩이. 멀리 나갔던 저새까지 속속 모여듭니다. 녀석들은 이곳에서 소금기를 씻어냅니다.
도시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새에게 도시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저새들은 밤늦도록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11시 가까운 시간까지 물고기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사이 홀로 인공섬에 숨어든 수컷. 이웃의 암컷에게 강제로 교미를 시도하는 건 수컷들의 번식 전략입니다. 마치 흑백의 공포 영화처럼. 빈틈을 노리는 수컷과 쉬 잠들지 못하는 암컷들의 밤이 이어집니다. 해뜰 무렵 저새 잠을 깨운 건 불청객 매의 등장 때문입니다. 매는 저새 사이로 숨어든 쇠백로를 노립니다. 수컷들의 둥지박 생활도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2013년 5월 중순 저새 암컷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 옆엔 다른 저새들을 힘겹게 쫓아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녀석은 1시간 동안 죽은 저새를 지키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5년간 매일 순번을 정해 이 섬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이들에게도 낯선 풍경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오늘 인기 봐서는 내가 봐서는 4년차 이상 얼굴 됐을 것 같은데. 5년 만에 처음 발견된 저새 성조의 죽음. 더구나 당시는 일부 저새가 중국 저장성을 지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위적인 개입이 옳은 일인지 늘 논란이 있던 시기입니다. 사체를 수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인은 곰팡이성 폐렴, 주로 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조사팀은 섬에 들를 때마다 나뭇가지를 몇 자루씩 들고 들어갑니다. 저새의 번식을 돕기 위한 보육책이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저새가 한반도에선 흔한 여름 철새였다는 DNA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추정된 100년 전 저새 개체 수는 약 10,000마리. 1950, 60년대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를 저새 멸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DDT의 사용으로 저새의 민물 먹이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어미들이 바삐 섬으로 돌아옵니다. 6월 말 초여름 구지도. 새끼 저새들의 먹이 경쟁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새 새끼들끼리 먹이를 두고 서로 공격을 하거나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건 새끼 저새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이겠죠. 새끼 괭이 갈매기는 좀 다릅니다. (6월) 중순 날갯깃이 돋은 어린 저새들은 비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송도 국제도시. 도시 저새도 부지런히 갯벌과 섬을 오가며 새끼들을 먹였지만 인공섬엔 채 부화되지 못한 알이 둥지마다 굴러다닙니다. 새끼들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암수 모두 부족한 먹이를 구하러 먹이터로 나갑니다. 이때 새끼는 무방비로 당합니다. 둥지터가 필요한 저새들 때문입니다. 방어 전략은 머리 파묻기. 턱없이 좁은 섬 이곳저곳 저새의 번식 본능이 치열하게 꿈틀거립니다. 새끼 저새들이 한참 클 시기, 먹이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죠. 어미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을 능숙하게 뒤집니다. 이 시기 저새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부가 버린 생선 찌꺼기 몇 개가 저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새의 낯선 모습입니다. 2013년 송도 고잔갯벌은 건강 등급 6단계로 최악의 단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부족한 둥지터만 문제인 건 아닙니다. 인공섬엔 떼약볕을 피할 그늘 한 줌이 없습니다. 이 수컷들은 각자 한 마리뿐인 새끼를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이긴 녀석이 얻은 건 새끼를 쉬게 할 손바닥만한 그늘. 녀석은 오후 내내 새끼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변화엔 대가가 다릅니다. 비는 늘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린 저새에겐 기름샘이 없습니다. 어미들이 부리로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지만 여러 날 동안 비가 오게 되면 이마저도 무용지고 저체온증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2013년엔 때이른 장마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20마리가) 넘는 어린 저새들이 긴 장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탁한 물속은 예민한 부리의 감각을 익혀야 적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온 후 생긴 작은 물웅덩이조차 어린 저새에겐 훌륭한 연습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섬 저새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개체 확인용 가락지 달기뿐 아니라 한국, 대만, 일본의 저새 연구자들 간의 국제 공동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새로운 번식지를 찾는 것도 중요한 연구 목적입니다. 저새를 이해하는 것이 멸종을 막는 첫 단순한 인식 때문입니다. So protect this birds, protect this habitat actually also provide a good breeding and living ground for many other creatures, invertebrate crab, shrimp, fish, other water birds. So protect these birds also protect those species, which in terms also benefit to the human. 저새는 갯벌을 비롯한 연안 습지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깃대종입니다. 저새가 사라진다는 건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구를 지구답게 만들어 온 한 풍경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죠. 그간 번식지에서 위성 추적기를 단 저새는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 일본 큐슈, 오키나와로 내려가기도 하고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 남부 푸첸성을 거쳐 대만, 홍콩으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더 멀리는 베트남으로 날아가기도 했는데 이는 4,000km의 대장정인 셈이죠. 이곳엔 해마다 60여 마리의 저새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옵니다. 홍강 하구, 수앙두이는 풍요로운 해안 습지입니다. Có cá không ông? Có cá thôi cá. 10월 건기의 시작과 저새의 도래는 늘 겹치는 일입니다. 어부는 이들의 도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새는 동아시아의 환경 깃대종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 남생웨이란 이 강은 두 나라의 국경이었습니다. 이곳 마이포엔 저새에 관한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자연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이곳이 물새들의 천국이 된 배경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80년) 된 전통 새우 양식장 KY. 썰물과 밀물을 이용해 수위를 조절하는데 현재는 오직 저새를 비롯한 물새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So in our gateway, in our shrimp ponds, we're able to lower the water
which means that the shallow water is suitable for spoonbills and other similar birds to come to feed, to catch fish and shrimp within the Gaywai. 해마다 260여 마리의 저새가 한반도의 겨울을 피해 이곳에 옵니다. 저새는 대만의 국조, 나라새입니다. 정원강 하구엔 400년 된 양어장이 있습니다. 이곳 어부들은 물고기 수확철 깊이 20cm의 물을 남기고 틸라피아와 같은 작은 물고기도 남겨둡니다. 저새와 공존을 택한 셈이죠. 그 때문인지 대만을 월동지로 삼는 저새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 세계 저새 2,700마리 가운데 1,700여 마리가 이곳 대만을 월동지로 택했습니다. 저새는 이미 사람들의 공간에 적응을 마친 듯합니다. 연평도 인근 섬에서 2013년 가락지를 단 S-25도 첫 월동지로 이곳을 택했군요. 타이난시 인근에 새로 지어진 도교 사원. 지붕엔 늘 그 자리에 있던 봉황 대신 저새를 얹었습니다. 저새가 신들의 반열에 오른 셈이죠. 이 지구 여행자들에게 선명한 여행 목적은 단 하나, 종의 보존입니다. 송도 저새 섬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 저새가 오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도 쫓아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엔 더 이상 저새가 원하는 그들만의 무인도가 없는 걸까요? 각인된 기억은 올가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경험으로 한 선택이 틀렸다면 기억은 죽쇠입니다. 번식의 절박함은 도시의 하수구에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키우게 했습니다. 어린 저새들은 7월 초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섬을 벗어날 연습을 시작합니다. 저새처럼 덩치가 큰 새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선 바람이 필요합니다. 부지도의 저새 어미는 이 시기 새끼 저새들을 둥지 밖으로 이끕니다. 어린 저새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목적지는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 갯벌. 어미들이 먹이를 구해왔던 바다 건너 북한 땅입니다. 어린 저새의 첫 비행. 바다 위의 불시착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30km의 바다 위를 쉬지 않고 날아가야 첫 기착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도에서 만난 저새의 마지막 풍경입니다. 어둠을 뚫고
저새 무리가 도착합니다. 이들은 인천 영종도 갯벌을 먹이토로 이용하는 무리입니다. 어린 저새는 아직 어미 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외가리의 잠터. 저새는 다른 새들을 일종의 경보 체제로 이용하는 듯 보입니다. 이곳은 용도 폐기된 곳입니다. 곧 개발 예정인 폐염전은 영종 갯벌을 이용하는 저새에겐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폐염전은 밤엔 잠터로, 어린 저새에겐 첫 사냥 연습터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인근 수아암에서 2013년 태어난 S38도 이곳에서 독립을 위한 사냥을 연습합니다. 저새가 떠나길 기다려 사람들이 빈 섬에 오릅니다. 나무를 박아 끈으로 묶고 큰 돌을 놔 칸막이를 만들어 적당한 크기의 둥지터를 만듭니다. 이는 지역 시민들이 지난 5년간 해마다 해온 일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둥지터를 만들어주니까 번식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둥지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번식을 안정적으로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우기가 되게 되면은 새끼들이 비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보다 빨리 번식을 하게 해서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새끼들이 나가게 한다면은 그러면 번식 성공률도 높아지겠죠. 이기섭 박사와 연구팀은 해마다 이곳 수아암을 비롯한 번식지에 둥지터를 만들고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인근의 이 조그만 돌섬에도 2013년 80마리 가까운 저새가 번식을 위해 찾았습니다. 7월 중순 송도 저새 섬의 저새들은 섬을 멀리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 이곳은 갯벌을 메운 간척지입니다. 송도 신도시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컷들이 밤을 보내던 간척지 물 웅덩이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새끼는 이미 어미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새끼를 위해 그늘을 두고 싸웠던 녀석도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군요. 이 시기 어미는 먹이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마리의 새끼들 뿐입니다. 저새 섬의 번식 성공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엔 둥지당 약 한 마리의 새끼를 키워냈을 뿐입니다. 어미는 비행훈련을 잘 따라온 새끼에게만 약간의 먹이로 보상합니다. 먹이를 통해 행동을 강화시킨 것이죠. 갯벌을 메울 흙더미에선 새끼들을 교육시키는 독특한 풍경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새들이 어미를 따라 공사장 흙더미를 기어오릅니다. 이건 아마도 날개와 다리 힘을 키우기 위한 연습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저새들에게 이 언덕은 또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어미가 데려간 새끼 저새의 첫 사냥터. 지난 여름 어미들이 뒤져 새끼들을 먹여 키웠던 7개 그물입니다. 이 그물 먹이터에선
다리를 저는 어린 저새를 만나기도 했고 낚싯줄에 부리가 감긴 저새도 만났습니다. 어미 저새에겐 지난 이른 봄부터 애써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의지해온 이 갯벌은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되고 도시가 되어 곧 사라질 운명입니다. 또 한 번의 가을이 속절없이 물들어갑니다. 겨울 북동풍이 불어오기 전 마지막 만찬이 갯벌에서 벌어집니다. 새끼 숭어와 살오르는 새우가 갯골을 따라 오르내립니다. 저새는 늘 그랬듯 바다를 건널 큰 바람을 기다립니다. 한반도의 추위를 피해 월동지로 이동을 준비합니다. 서해는 저새의 오래된 고향입니다. 갯벌과 무인도엔 저새의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깊이 각인된 이 땅은 다음 세대의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